안녕하십니까. IT 스타트업 컨설팅 최지영 교수입니다. 자, 본 시간은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요약 정리 시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러한 내용들만 가지고 고득점을 얻기에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을 봄에 있어서 큰 방향성을 알고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주차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용어, 그 용어를 정리하였죠. 그리고 내 스스로 이러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학습의 목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시험이 나왔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사회 변화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뷰카라고 하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현재 시대를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용어의 의미, 특징,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셨다면 시험 보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ntrepreneur 그리고 entrepreneurship 그 관련된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용어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용어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개념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용어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자아성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창의성, 기업가 정신,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역량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역량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 생태계 외형 내부의 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와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외형적 변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양적인 팽창과 질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양적이나 질적 변화의 구체적인 숫자들을 우리가 다 외우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변화의 틀이거나 변화의 어떤 변곡점 같은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 변화에서도 우리가 모든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장의 변화, 특징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 전반의 시각적 변화에서 이런 창업 시장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각 단계별 특징이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3차 시에서는 여러분이 창업과 관련된 개념, 스타트업의 개념, 기술 창업에 대한 기본적 틀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정의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창업이 무엇이냐?
그 창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업의 유형이 무엇인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entrepreneur라고 하는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즘의 스타트업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서 entrepreneurship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본 차시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하였지만 그 개념의 전반적인 특징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기술 창업이 무엇이냐, 기술 창업의 특징, 기술 창업의 단계에 대한 우리가 큰 그림들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차에서 우리는 시작에 있어서 특히 소프트 창업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 등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창업의 이유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차이점,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 기업가의 어떤 창업은 당연히 좀 결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어떤 식으로 다른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프트 창업과 관련된 개요는 여러분 소프트 스타트업이 대표적인 신기술 창업이라는 점, 그리고 창업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그 시각의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해당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소프트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산업의 특징들, 왜 그러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정리했었죠. 창업의 아이디어 발상법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 차시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만큼 그와 관련된 발상법이 있고요. 그 발상법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특징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법들 관련된 사례들을 언급드렸는데, 사례들을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념이나 주요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향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외적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내적 경험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 구성 특징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 요소, 목적, 조사 프로세스, 조사 내용 등 본차시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단계나 성숙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실 필요가 있었고요. 시장 조사 요소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시장을 조사하는 것에 관련된 어떤 단위 요소들, 또 그것을 하는 이유,
기회 요인, 위험 요인, 강점, 약점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조사를 위한 프로세스, 목적, 과제 설정, 설계, 실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그림을 제시해드린 만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특징이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주차에서는 우리가 그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 분석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 조사에 있어서 영역이 존재를 하고, 거시 환경 분석이 무엇이고, 고객 분석이 무엇이고, 경쟁사 분석이 무엇이고, 유통채널 분석이 무엇인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큰 개념의 틀을 잡는 게 본 차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시장 분석의 양식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의 대표 방법론이 있었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패스탈이나 스팁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또 패스탈과 스팁이 외부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라는 것, 또 이런 접근을 통해서 거시 환경을 분석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고객을 세분화해서 보는 것이 마케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요소들은 결국 우리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와 관련된 기준들이 바로 세분화 주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분석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모두 지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데스크 리서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을 분석하게 되고요. 마케팅 리서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량 정성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량 조사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정성 리서치가 있었고 어떤 정성적 리서치가 있었는가에 대한 사례들도 언급을 드렸지만 사례를 일일이 이해하시기보다는 시험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계략적으로 묻고 답하는 정도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시장 규모를 분석한다는 것은 곧 시장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런 시장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대표적인 것이 템샘솜이었습니다. 이 템샘솜이라고 하는 용어, 개념,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특히 전체 시장 규모가 있을 때 유효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규모가 없을 때 유효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하였지만 역시 사례를 시험에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주요 개념과 특징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4주차에서는 우리가 경쟁사를 분석하는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범위를 규정하고 분석 방법을 우리가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하는 방법은 고객 관점에서의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이 있고 무엇이 직접이고 무엇이 간접인지 또 전략 집단이라는 용어도 있었는데 그 전략 집단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전략 집단
집단을 구분하는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쟁사 분석 방법의 경쟁사 동향 정보나 제품 라인을 분석하거나 제품의 VOC 분석이나 또 이미지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 용어, 특징,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시험 보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리테일 테크나 유통 채널 전략은 여러분들이 기술 중심의 창업을 한다라고 해서 유통 구조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는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창업에는 이러한 유통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타났고 있고 또 기술 중심의 유통을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 용어, 그 리테일 테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했었고 이것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요 용어나 특징들을 살펴보시고 포인트를 정리해 두시면 시험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특히 유통채널 전략이 있어서도 몇 가지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O2, 옴니채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변화들의 흐름들을 살펴보았는데 용어와 특징들을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온라인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온라인 조사,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그리고 시장 분석에 관련된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접근들을 우리가 정리하였죠. 그래서 온라인 조사에 관련된 사례들을 우리가 냅킨이나 코코스 같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례 그 자체를 시험에 문의하고 또 평가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앞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목적으로 사례를 언급한 것이지 시험 자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본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또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주요 개념들 위주로 살펴보시고 단어, 용어, 특징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시장 분석 관련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산업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또 사이트들을 살펴보았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서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주차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중요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례 중심의 이야기를 좀 많이 언급한 챕터보다는 개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던 챕터에서 아무래도 시험의 빈도가 좀 중요도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드렸지만 스타트업은 결국 앙트레프레너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주요 특징, 또 관련된 연구자들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또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 정리해 두신다면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단위 요소들 그리고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었는지 또 블럭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력 요소와 지속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 요소의 가치 제한이나 수익 메커니즘, 또 지속성 요소에서의 선순환 구조나 모방 불가능성이 무엇인지, 이게 왜 지속성 요소인지, 또 위에 상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왜 경쟁력 요소인지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빈스 모델 캔버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빈스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누가 제안을 했고 또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빈스 모델 캔버스를 정했던 알렉스 오스터왈더는 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였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 키워드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빈스 모델 캔버스의 경우에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 용어들을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빈스 모델 캔버스는 총 9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보이시지만 결국 그 사항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크게 우리가 어떻게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두시면 시험 보실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IT와 관련된 창업에 있어서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린 스타트업, 린 캔버스, 또 린 캔버스는 빈스 모델 캔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본 차트에서 정리를 하였고요. 린 스타트업의 설명이나 특징들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린 스타트업의 주요 용어들과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잘 살펴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 극심한 불확실성이나 최소 요건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MVP, 그리고 왜 고객의 피드백이 필요한지, 또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린 스타트업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린 캔버스의 경우에 빈스 모델 캔버스보다 IT 창업 기업에 훨씬 더 적합한 실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말의 과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린 캔버스나 빈스 모델 캔버스는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린 캔버스 작성법을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쵸? 특히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린 캔버스는 빈스 모델 캔버스와 접근이 좀 다른데 시작의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그 포인트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시험 범위인 6주차에서는 스타트업 시장이나 고객의 개념, 고객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시장이 어떤 식의 타입 분류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은 기존 시장, 재분류 시장, 신규 시장, 복제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고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죠. 이유는 우리는 보통 고객을 최종 사용자가 곧 구매 의사 결정권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 구매 영향자, 공작원 추천인 구매 가능자, 의사 결정권자, 이런 용어들의 차이점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중요성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도날드 밀쉐이크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이 맥도날드 사례보다는 스타트업 창업 시의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개발의 4단계는 린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용어나 특징들을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이 고객개발 4단계는 탐색과 실행의 일종의 이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순환과 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탐색 단계는 무엇이 있고 실행 단계는 무엇이 있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 각 단계별 특징, 포인트들을 강조해 드렸는데 그 강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 두셔야 시험 볼 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업과 관련된 가설이 있었어요. 가치 가설이 있었고 성장 가설이 있었는데, 이 가설이라고 한 의미, 그리고 왜 가설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가치 가설은 무엇이고 성장 가설은 무엇인지, 이러한 차이점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문제 맞춤, 솔루션 맞춤, 사업 모델 맞춤, 규모 확대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용어들을 정리해 두십시오. 자, 시험 범위의 마지막 차시는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런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 대한 특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우리가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고 또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어나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도 이런 단계적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 항상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잘 따랐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각 단계별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싱킹 사례는 여러분의 이해를 함양하기 위하니까 사례 그 자체를 너무 이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은 시험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요 개념과 특징을 잘 이해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문의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저는 시험을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요 용어와 특징을 잘 정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또 안 하면 또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만큼 일부 시간은 할애해서 정리 시간을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